네, 신상길 당원 조문 문제 때문에 광주를 급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또 하필이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광주 5.18 노역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었을 것 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됐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제지해냈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 쿠데타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밥을 굶고 항의하며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젠가요? 우리 민영배 국회의원이 단식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광화문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내란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 눈발 날리는 이 추운 밤을 또 길거리에서 새는 분들이 무수히 있을 겁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또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단 1시간도, 단 1분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소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폐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유산도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 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엄히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엄정하게 군사 반란, 친위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는 좌우에 양날개로 날지요.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합니다. 기회와 결과를 제대로 잘 분배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극복해야 되고 또 상당 기간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 경제의 토대를 회복하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결국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는 수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 복지, 공정, 형평성, 안전망 이런 것들은 목표에 가깝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경시하지 않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비중을 조정하는 중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훨씬 더 시급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홍보를 좀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광주의 강원이 숨지기도 하셨지만 광주에서 홍보를 재개한다? 아니면 오늘 홍보를 하신다?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실적으로는 뭐 경찰의 경호도 좀 확대됐고 어느 정도 우리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도 좀 갖춰졌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 내란 사태, 이 대한민국 위기 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우리 진상길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걸 기회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벌써 9번의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당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은 참 말하기가 거시기합니다만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법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 그에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명확한 법률까지 있는데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는 헌법을 준수하자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뭐 당연한 말로 들릴 텐데 그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 소위 흰소리로 들립니다. 특히 그 법권을 함부로 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 이 법을 거부했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한, 예를 들면 이 전두환 같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한다 라는 법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지금은 다른 일들에 묻혀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보다도 이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입법도 완수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 바랍니다. 저로서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미국의 조야의 의견들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란 사태죠. 비상계엄.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확산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